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김은성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확진자는 5,6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서 확산세가 주춤해진 건 맞지만 향후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제 오전 발표 때보다 293명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5,621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32명인데요. 대구시는 어제 새벽 3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누적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날짜별 확진자로 보면 지난달 29일 900명 넘게 늘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서는 500~6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해진 건 맞지만 향후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날짜별로 추가된 검사 의뢰 건수입니다. 지난 2일 15,000건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일에는 10,000건을 조금 넘는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 중인 검사 건수도 그제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검사 의뢰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의미인데 그런데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의 숫자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달 들어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증가세는 조금 꺾인 모습이지만 교인이 아닌 확진자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섞여 있다 보니 아직 코로나19의 추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나친 낙관론도 또 과도한 공포도 지양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공식 사망자는 32명인데요.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가 3명이 나오면서 국내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다고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 사례는 전체 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집단 발생을 막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힌 곳, 대구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2,500여 명, 64%가 넘습니다. 경북에선 청도 대남병원, 칠곡의 장애인 시설, 경산의 요양원 등에서 집단 발병했습니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자가 나오는 집단 발병은 대구, 경북 말고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남 천안에선 줌바 댄스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80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관련해 관리소 직원과 주민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수원의 한 교회에서도 집단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전체의 65.6%에 달합니다. 집단 감염의 꼬리를 끊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방역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단적인 예배가 2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최대 잠복기인 2주인 이번 주 내에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철저히 좀 시행을 해야지 유행을 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m 이내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겁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교회 외에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봉쇄된 병원 안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함께 격리된 직원이 촬영해 KBS의 영상을 보내봤는데요.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료진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마음 창원병원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190여 명이 집단 격리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출입문에 굳게 닫힌 병동안. 방역복을 입은 행정직원이 병실을 돌며 의료 폐기물을 걷습니다. 병실 청소에 임종 환자의 시신 운구까지 행정직원들이 도맡아 합니다. 간호사들은 복도를 바쁘게 오가며 환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격리된 환자 80여 명은 대부분 중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일까지 간호사 50명이 하루 12시간 일하며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계속 이교대하고 있어가지고 몸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환자분들 입원은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환자 1명당 한 병실에 격리됐고 하루 2번 병원 전체를 소독합니다. 민간 역학조사관도 함께 상주하며 이상 징후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 속에 격리의 두려움까지 견디는 환자들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 병원 주변에는 시민들의 응원 현수막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다 소소한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가고 싶고 그리고 산책도 가고 싶고 그래요. 방역당국은 내일 확진자 접촉자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오는 8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에 온갖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정부가 오늘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공적 판매를 80%로 늘리고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공급되는 마스크는 생산량의 50%, 정부는 공적 판매 비율을 8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0%로 제한돼 있는 수출도 아예 금지해 국내 판매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1인당 구매 개수도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약간의 공적인 기능을 첨가했다가 지금은 배급제에 준하는 정도의 시장 경제를 약간 가미한 그런 방안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나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활용해 중복 구매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또 평소에는 생산량이 1,000만 장 이상이지만 주말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만큼 주말에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판매처 구매 개수는 제한이 있더라도 사적 판매처 구매는 제한이 없다는 점. 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 등을 마스크 구매와 접목하기가 까다로워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결국 공급량 확보가 관건인데요. 취재진이 마스크 생산 통계를 확보해 따져봤더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무렵에 마스크 생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원자재 부족과 피로 누적 때문이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쓴 마스크 5장을 구할 수 있을까? 공적 판매의 40% 이상이 풀린다는 약국을 찾았습니다. 마스크가 아직 안 도착했습니다. 오는 시간이 달라요, 매일. 마스크가 막 도착했다는 약국을 겨우 찾았지만 금세 긴 줄이 생깁니다. 10분 만에 마스크 50장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약국에서도 언제 마스크가 들어오는지 모르다 보니 이렇게 운이 좋아야지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편의점도 돌았지만 구경도 못했고 인터넷에 뒤져봐도 소량 판매는 거의 없습니다. 2만 장을 줄 테니 6,200만 원을 내라거나 최소 100장은 사야 팔겠다는 게시물도 흔합니다.
장당 3,000원이면 진짜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거를 그렇게 돈 주고 사야 되나 싶은 자괴감도 들죠. 하루 종일 걸려 손에 쥔 마스크는 2장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하루 1,000만 장 이상, 최대 1,20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KBS가 확보한 식약처의 마스크 생산 통계입니다. 식약처가 생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2일부터 그제까지 20일 동안 1,200만 장을 달성한 날은 6일뿐.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기며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지난주에는 오히려 생산이 주춤했습니다. 일주일치로 끊어보면 평일 기준 10% 넘게 생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24시간 가동 중인 제조업체는 MB 필터라 불리는 원자재 부족을 호소합니다. 우리도 한 보름만 쓰면 없을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도 시켜놨는데 근데 오면 뭐해요? 필터가 없는데. 직원들 피로도 누적돼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마스크 생산이 주춤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사재기로 새 나갔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국민경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조 7천억 원으로 메르스 때보다 규모가 더 큰데요. 이 방역체계 보강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각종 세균을 차단하는 음압병상은 전국에 모두 1,077개. 병상이 모자라다 보니 대구 경북에선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증 환자,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나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때문에 우선 방역체계를 갖추는 데 2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음압병실 120개, 음압구급차 140여 대를 확충하고 영남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 병원도 2개 더 짓습니다. 또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치료자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선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각종 기금에 이 씨앗돈을 투입해 돈줄이 막힌 이들에게 대출을 7조 원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엔 1인당 한 달 7만 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민생경제가 받는 충격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해선 3조 원을 씁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7살 미만의 아동 가정엔 넉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돌려주고 청년 고용기업엔 장려금을 줍니다. 또 피해 지역 고용 안정과 학교 방역 등에 8천억 원을 씁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통과되는 대로 2달 안에 75%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학생들의 개학 3주 연기였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휴원했던 일부 대형 학원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점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영어학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확진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 강사가 감염된 뒤 학원 원장이 뒤따라 감염됐고 이어 원장이 가르치던 학생 2명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를 일제히 보냈습니다. 실제 학원 현장은 어떨까? 학원을 들어오는 학생마다 체온을 측정한 뒤 손소독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한동안 휴원했던 서울의 대형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외부로 이렇게 출입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무증상 감염이라니 뭐냐 하면서 좀 확진 판정을 늦게 받아서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학원의 결정이 좀 못 믿었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학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개원했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예방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입니다. 돌아다니는 거는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감염 기회만 높아지고 공부도 안 된다. 차라리 학원 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해서 교육부는 학원들의 휴원을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이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대형 학원 122곳 중 이미 절반 가까이는 문을 열었고 나머지 대부분도 다음 주까지는 다시 개원할 예정입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면 바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뭐 밀집된 공간에서 학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오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것은 휴교의 취지나 이거하고 배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개학을 3주나 연기했는데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위해 신속 대응팀 3개 팀 1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인 276명이 군시설이나 보건소, 호텔 등의 시설에 격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속 대응팀의 임무는 격리 중인 한국 국민에 대한 격리 해제 교섭과 귀국 희망자의 귀국 지원 등입니다. 오늘 아침 옷차림은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도 역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특히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바람이 문제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강원 산간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m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먼저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6도, 세종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올라서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부산이 12도, 대구 10도, 대전 9도, 서울이 7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7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KBS 통합뉴스룸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